네, 반갑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아침 시작입니다. 뉴욕 증시는 그냥 보합 마감이 됐네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근데 느낌은 좀 안 좋다. 그죠? 출발점은 상승이었는데 하락 마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음봉 마감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포지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29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그냥 0%, S&P 500은 마이너스 0.07. 이 정도면은 그냥 쏘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 상황은 일단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협상, 일단은 10날 진행됐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뭐 많은 협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결과물들은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CPI 지표, 그다음에 PPI 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두 가지는 큰 변화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 지표가 좀 올라간다든지 등등에 대한 우려감들 좀 있었지만 당장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무역 협상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과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그 좀 완화되는 그런 이런 협상 그 무역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축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들어오지 않겠느냐. 자, 근데 미국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을 버리고 이제 다른 쪽에 투자하자. 자, 그러면 우리 쪽에도 기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도 워낙 강세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그 매수세 유입, 그 다음에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는 침착하게 차분하게 시작할 것 같긴 한데 후발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볼만한 부분들은 요거 한번 볼까요.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공약, 이 정책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증권주들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증시를 끌어올리겠다. 네, 주가를 더 위쪽으로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대형주. 자, 브로커리지라는 것은 이제 수수료 많이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질수록 이제 받아먹는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형 증권사인데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3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최근 한 달간 신영증권은 34%, 부국증권은 19%, 대신증권도 2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가 일단 이렇게 증권주 쪽 올라가는 거. 자, 증권주가 올라가면은 대체적으로 증시가 상승한다 이런 쪽으로 기대가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 보시면 되겠고요. 미래에셋이나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표심을 좀 얻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장에다가 계속 쏟아주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날 거예요. 뭐 경기 부양이 됐든 아니면 자금 지원이 됐든 세제 혜택이 됐든 뭐 밸류에이션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밸류업에 대한 내용이 좀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좀 하게 될 것이다. 대선에서 중요한 공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증권사들 수익률 좋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해소하겠죠. 그래서 대형주이면서 실적이 좋으면서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었던 종목들에게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은행주라든지 또는 이제 그동안 배당 성향이 좀 낮았었던 종목들 중에서 유보율 높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위주의 상승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첫 번째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네, 월종으로도 제가 공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다. 요거는 해봐야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긴 한데 일단 이것만 된다고 한다면 괜찮겠죠. 네, 그래서
그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주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네, 중국에 대한 이런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 다음에 수출 증가, 호실적 요거 3박자로 갔다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한 달간 네, 24% 정도 상승했다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LG생활건강조차도 네, 12.59% 네, 한 달 동안 상승세를 보였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거 APR. 요게 이제 깜짝 시작 발표하면서 막 그냥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실리콘2, 그 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 강세적인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목군들 많이 있겠죠. 네, 그런 종목군들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 어제 월급 종목에서도 화장품 원료 관련한 종목군들 기능성 화장품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에만 너무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볼만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러시아, 폴란드,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대유럽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는 4월 누적 100% 이상이나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 또 미국 쪽에도 계속적으로 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느낌들은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쪽에 이런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죠. 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모습들이 조금 있었고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차곡차곡 하나씩 잘 보셔가지고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관세 리스크 완화에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 우량주에 입질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니까 SK 하이닉스의 매수가 많이 몰렸네요. 그 다음에 APR 화장품 관련주죠. LIG 넥스원하고 현대로템 얘네들은 방산주 실적 좋다고 얘기 나오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상승적으로 많이 연결됐다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매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컸었는데 슬슬 이제 매수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잘 들어오기만 한다라면 추가적으로 이 대형주 쪽 움직임들도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워낙 강세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환율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1,400원대 이상까지 올라갔지만 이 부분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대만 다음이 우리 원화 강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수출 기업들에게는 악재 요인이 되면 됩니다. 물론 환해지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환율 변동에 따른 대응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위축되는 거는 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강점이 더 크게 돋보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우리에게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테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관세를 매기거나 이런 환율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이닉스라든지 요즘에 뭐 방산 요즘에 주목받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업종군들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간다면 괜찮을 수 있겠죠. 특히 이 AI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굉장히 또 달라지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BM 쪽에 대한 그런 기대치라든지 또는 AI 수요 확대, 자, 뭐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도 전부 다 괜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만기일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들락날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보여지는 모습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 HBM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부분들, 지금 원전도 악재가 약간 있었어요. 네, 체코 쪽에서 이제 뭐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서명하는 것을 좀 뒤로 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 여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무산될 가능성이
가능성은 별로 없죠. 네,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형 모듈, 이 SMR 같은 부분에서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또 이제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을 때, 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형태들이고요. 자,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숏 커버에 대한 상승이 가능하다. 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들의 어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진행이 된다면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게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럼 빨리 이것을 갈아치우고 매수로 전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들어오고 있던 매수, 그 다음에 환매수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돼 가지고 숏커버링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매수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대형주를 위시로 한 어떤 주가 상승과 그 다음에 개별주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다거나 또는 너무 저평가되었다거나 또는 어떤 수혜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네요. 긍정적인 요소가 지금 많이 보이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K로봇 해외 수주 역대 최대, 네, 로보트 쪽이 이제 판매를 또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공작기계 로봇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자, 한국의 공작기계 수주액은 총 8,928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산업용 로봇의 올 1분기 수주액은 1,844억, 2018년도 이후에 최고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 종목군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다크 팩토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무인 자동화 공장. 네, 사람이 없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다크 팩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건비가 적은 곳에서 생산해서 비용을 낮추려던 전략이 보호무역 시대에는 오히려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무슨 얘기냐? 자, 중국이나 인도 또는 베트남 이런 쪽처럼 인건비가 낮은 곳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뭔가 하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관세를 매겨버리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관세를 매기지 않는 곳, 즉 미국이 관세를 많이 매긴다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면 관세를 안 매길 거 아니야. 국내산이니까. 자,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로보트, 네, 무인 자동화 공장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인화, 자동화를 통한 비용 혁신만큼 확실한 해법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인건비 감당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지에다 공장 세우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노동자들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그만큼 순진하지가 않았죠. 네, 그냥 뭐라 그래요? 네. 로보트 공장을 만들겠다. 무인 생산 체계를 만들겠다. 자,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용접, 도장, 검사뿐만 아니라 물류까지 로봇이 처리하는 구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인원수는 극소수만 필요하게 되고 이제는 로봇, 무인 생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로봇팔만 있다면 아이폰 생산 기지를 미국에도 둘 수도 있다. 네, 애플조차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중국 다 빼겠다 이 얘기지.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굳이 중국에다가 네, 이야기 그 공장을 거둬는 그 건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인도에다가 건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 관세 유예 쪽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야, 이거 전 세계 띄워가지고 아이폰까지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야? 야, 이렇게 할 거 없어. 지금 보니까, 네,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네, 인건비 안 들이고 여기서 충분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훨씬 더 괜찮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무역 갈등이 일회성 관세 대응을 넘어서 제조업의 기술 재무장 시대로 전환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래서 뭐 부품, 장비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봇가 들어가가지고 진행하는 거지. 이 자동화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관심들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여기 전망을 한번 볼게요. 자, 미중 무역 협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네,
10날 토요일이죠. 네, 우리나라 시간은 어제였나요?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간 첫날 무역협상에서 많은 합의가 있었다. 미국은 유아용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 중에 있고 중국도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 예정이다. 뭐 서로서로 이제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트럼프가 한 이야기는 80%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80% 가지고는 안 되죠. 네. 관세가 50%를 넘어가게 되면 교육이 중단이 되는 거고요. 30% 40%도 사실은 높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세를 그동안 물리고 있었던 한 20% 정도가 중국에게 매길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일단 뭐 품목을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품목들은 관세를 낮춰주고 면제시켜주고 또 어떤 품목들은 관세를 뭐 한 80% 유지할 수도 있고 이게 서로서로 이제 조율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인 관세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경한 입장이고 근본적인 갈등 해소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많이 좀 쪼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번 주에는 CPI 지표 발표가 되는데 뭐 특별하게 데이터가 크게 변화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한국의 추경 정책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부는 추경 예산을 13조 8천억 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책 1조 6천억 원이고요. 지역상권 활성화에 1조 4천억 원, AI 혁신 쪽에는 1조 8천억 원 등 12조 원을 7월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7월까지면은 지금 5월 중반이니까 6월 중반, 7월,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 정도, 막 길면 이제 2달 정도인데, 이 2달 안에 12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의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서 유통, 음식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자, 식품주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주 쪽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 다음에 화학주 섹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식품, 화학주, 그 다음에 뭐 내수주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주 이런 거 전체적으로 또 관심이 좀 들겠죠. 자, 지금 워낙 강세 국면 들어가면서 나타나면서 겹치는 업종들도 비슷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좀 보세요. 수출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관세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됐을 때 수출 쪽은 또다시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지만 내수주 쪽은 지금 현재 그동안 좀 다운되어 있었던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씩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여러분 타진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뭐 잘 갔었던 종목들도 있잖아요. 삼양식품 이런 것들처럼 잘 갔던 종목도 있지만 이제는 잘 못 갔었던 식품주들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유통, 이마트 요즘에 주가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뭐 특이사항은 이제 없어요. 뭐 그런 정도라서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을 떠나겠다. 제3의 시장에 눈을 뜨고 있는 개미들. 지금 멕시코 ETF가 3개월 사이에 12% 수익이 나왔고요. 독일 ETF도 10%대.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 달러 약세 국면이 나오게 되면 일단 미국에서 투자를 빼게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미국은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달러가 약세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힘을 좀 받고 적자 국면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은 좀 있겠죠.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건 또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또 한 가지가 있겠죠. 자, 경기가 또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또 잡혀 있는 건데 여기 좀 잘 안 잡혀 있는 거지. 자, 지금 보면 해외 주요국 펀드 3개월간의 수익률 보시면 미국이 마이너스 12%가 나왔습니다. 미국 혼자 못 살고 있는 거야. 브라질, 유럽, 중국, 인도까지 좋아졌고요. 일본과 미국만 지금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야, 자, 그러네요. 네. 자, 악재가 선반영된 멕시코의 ETF가 수익률 1등이다.
미국에서 이탈한 자금은 현재 유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자, 독일 쪽도 들어가고 있고요. 자, 독일이 지금 약간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양새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독일이 이제 뭐 방위부터 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좀 쏟아넣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실은 독일 쪽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미국의 고용 시장이 불안하고, 네, 뭐 지금 과거 조정비에 비해서 하락폭이 작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확장적 재정정책, 에너지 가격 하락세 등으로 성장세가 유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럽으로 자금이 넘어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겠죠. 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쪽에 이렇게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나라 쪽에도 자금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안 되면 지금 여기 그 증권사 ETF 여기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ETF는 물론 교육을 받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거 3,000원 정도 내고 교육 한 번만 받으면 계속 거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버드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하실 분들은 교육 한 번씩 받아두시고 이 해외 쪽 ETF 이런 것들 즉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폭넓게 시장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을 좀 줄이고요. 다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로를 잘 살피면서 그쪽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죠. 네, 그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증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호재성 재료들은 많이 대기 중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지표상이나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만 보면은 대응하기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상승 출발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얼마큼 더 유입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면서 진행 가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 방송하는 거 아시죠? 네, 9시 무방에서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